저는 현재 여러 카페에서 댓글 및 채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은 후 믿고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태아보험 전문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설계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링크 누르고 들어오셨나요? 제가 댓글이나 채팅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텍스트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준비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설계안을 받았고 비교해보려 들어오시진 않으셨나요? 아직 설계를 안 받으신 분들 혹은 설계를 받아보신 분들도 이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태아보험은 청구가 많은 보험인 만큼 똑똑하게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최신 반영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20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부터 말씀드리면 출생 전 보험료는 58,050원, 출생 후 보험료는 42,450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임신 주수 9주 미만 산모님 기준이며 출생 전 보험료는 산모님 주수마다 오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땐 종합보험과 실비보험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실비보험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고 종합보험은 추가로 혹시 모를 크고 작은 일에 대비하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뱃속에 있을 때에는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미리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태아 때 미리 가입해놔야 하는 이유는 태어나고 치료력이 생기면 바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력이 생기면 태아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선천질환까지 보장받기 위해선 태아 때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장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담보 위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약 상해후유장애 담보입니다. 다치는 상해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보험회사는 상해후유장애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는 상해죠. 이 상해로 인해 척추 압박 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면 1억 원에 15%인 1,5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도 넓고 부위별로 각각 보장하면서 반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1억 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하고 말 그대로 기본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하셔야 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골절진단비 담보입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사탕을 먹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경우 등 그 밖에 많은 상황에서 골절진단비는 생각보다 다방면의 청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최대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상해 입원 일당은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골절이나 화상사고 시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수술비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수술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입니다. 태아 가입 시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50만 원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차등 지급해주는 수술비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서 머리나 가슴, 배 등을 개복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할 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구성해서 큰 수술을 했을 땐 1,000만 원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구성했습니다. 이 담보만 있으면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 같은 담보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병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와 반대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인데요. 상해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사지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밖에도 시력,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척추기형, 팔다리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등등 정말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태아보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주 목적인데 저는 암 관련한 보장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암 1억 원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서브로 5천만 원을 구성했는데요. 먼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소아백혈병, 2위가 림프종, 3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보장되는 다발성 소아암을 서브로 구성한 거고요. 이 3개를 포함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 진단비를 1억 원 메인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 암에서는 이 4가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그 안에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하나만 있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뇌졸중도 굳이 구성한 이유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대비 때문입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혈관, 뇌졸중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같이 구성해서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뇌혈관 1, 2로 구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뇌혈관 1, 2로 구성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선 400만 원만 보장이 되고 명칭은 뇌혈관 질환 1, 2지만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2번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장 범위를 반반 나눠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 보장 범위와 뇌혈관 질환 1, 2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진단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심장질환과 여기에 부정맥과 신부전 등도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각자 보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혈심장질환은 I20부터 I25까지 포함하고 있고 심혈관 질환은 I20부터 25, 즉 허혈성도 포함해서 I47, 48, 49, 50을 추가로 더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럼 심혈관은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인데 범위가 넓으니까 꼭 심혈관으로 넣어야 하는 건지 통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I47에서 I50까지의 0세부터 29세까지 환자 수를 모두 더하면 27,875명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0세부터 2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1,441만 명입니다. 확률을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면 30세 이전까지 발병률이 약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대비하기엔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지만 반대로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심혈관으로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족구 진단 담보입니다. 수족구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만큼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여기서 똑똑하게 설계를 하시려면 우선 전기남 20세 만기로 설정해서 월 보험료를 낮추신 다음에 아이가 5살에서 6살이 되었을 때 삭제해주시면 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해요. 이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뇌성마비는 넉넉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설계에서는 1천만 원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1일에서 30일까지 담보는 만원으로 1일에서 180일 담보는 5만원으로 총 6만원 최대 구성했는데요. 여기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을 추가해서 만약 아이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하루 최대 10만원이 나오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입원 일당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병 입원 일단 상급 1인실 담보의 경우 우선적으로 구성하진 않았지만 거주하는 곳 근처에 상급병원이 있다면 20만원 추가로 구성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혹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가 없으면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 보장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 담보에서 하루에 6만원씩,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에서도 3일 이상부터 추가적으로 5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더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우리나라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로 인해 저체중아로 입원 시 본인 부담률 5%만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실비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병원비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 구성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더 높기도 하고 이미 입원 일당을 탄탄하게 대비했기 때문에 여기서 과하게 중환자실까지 추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증 제외 40만원,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증 제외, 경증질병 제외 담보 10만원 구성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천적인 질병을 수술했을 때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 다발성 수술들도 최대한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선천 이상 수술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심실, 심방 중격 결손이나 다지증, 구순열, 구개열 수술과 같은 이런 선천 이상 수술 부분들에 대해선 50만원 보장을 해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미용 목적이나 성형 수술 등의 몇 가지 안 되는 내용들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면책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곤 선천 이상을 포함하는 수술들을 최대한으로 보장 금액을 설정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입원 일당 다음으로 이 수술비 담보 청구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 1/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 1호종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가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종은 탈장이나 편도, 중이염 수술 등이 있고 2종은 맹장, 전립선, 디스크 수술, 3종은 협심증, 위궤양, 유방절제술 등이 있고요. 4종은 기관지나 폐, 신장 등을 개복한 동반수술, 5종은 뇌출혈, 심근경색, 암수술, 장기이식 수술 등이 해당됩니다.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은 대부분 1, 3종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혀유착증 수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모반이나 부위계 등 질병 수술비와 함께 중복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천 이상 수술비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어린이 심장시술은 심장시술을 받았을 때 해당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선천성 심장질환은 출생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는 임신 주수 22주 6일 내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용까지는 아니지만 카테터 등 시술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한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특정 선천 이상은 다발성보다는 좀 더 중대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담보도 태아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보험에서는 이런 선천 관련된 특약들은 꼭 구성해주셔야겠죠? 이 밖에도 양성뇌종양 진단담보나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담보,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담보,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담보 등등 청구율이 높진 않지만 막상 발생했을 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입 금액이 큰 가성비 담보들이라 구성했고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나 소아 탈장 수술 담보, 충수염 수술 담보 등등은 수술 통계 자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을 땐 여러 곳에서 중복 보장되게끔 설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팔대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위 8가지로 진단받을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유일하게 태아 플랜에서 장애 관련된 진단비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애 관련해서 진단을 받았을 시에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에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장애 담보를 300만원,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심한 장애를 1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담보 역시도 전기납 20세 만기로 설정하여 월 보험료를 낮추시고 5살에서 6살 정도 삭제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주세요.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만약 예비 부모님 분 중 이 특약을 한 분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인을 포함한 등본상 다른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을 대인, 대물사고 시에 일정 금액 공제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누수 부분이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우선 제외를 했습니다. 누수 관련된 보장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누수까지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4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 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태아 담보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심방 심실 중적 결손인 Q21 코드뿐만 아니라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다운 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위 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1종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만원, 3종은 2천만원까지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어요.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없어도 진단 하나만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체중 아이번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하고 출생 후에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 기간도 짧은 편이라 꼭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중요한 담보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잘 이해가 가셨나요? 해당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